여러분, 동지가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여러분, 동지는 양력입니다. 무슨 소리야? 야, 명절은 음력이지.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저도 동지가 음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동지나 뭐 하지, 그리고 뭐 춘분, 추분, 이 친구들은 24절기라고 하거든요. 이 24절기는 양력입니다. 왜냐하면 동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하지가 1년 중 낮이 가장 길잖아요. 다시 말해 얘네는 낮의 길이를 기준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24절기고 태양이 이렇게 360도를 도니까 태양이 15도를 갈 때마다, 정확하게는 태양이 도는 건 아니죠. 근데 태양의 위치를 갖고 만든 달력이라서 태양이 15도를 이동할 때마다 만든 거라 360도를 15로 나누면 24번이에요. 그래서 24절기거든요. 대충 보면 얘네가 한 보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비슷한 날에 동지가 오고 매년 비슷한 날에 하지가 오는데 하지가 제 생일이라 제가 알아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열에 9가지는 아니어도 한 7, 8은 이거 다 음력이라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동지는 음력이냐 양력이냐 이러면 하지나 춘추군보다 동지가 잘 걸립니다. 왜냐면 또 이게 팥죽을 먹거든. 그러니까 뭘 먹으면 송편을 먹으면 추석 음력, 그렇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떡국을 먹으면 설날 음력 이런 게 있으니까 팥죽을 먹으니까 당연히 음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친구들한테 이런 걸로 내기를 하시면 커피를 한 잔 꿀팁을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해보려는 이야기가 겨울에 언제 낚시 가는 게 유리한가, 언제 가면 좀 이렇게 손맛 좀 볼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낮의 길이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얼만큼 지구에 도달하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동지가 당연히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그리고 당연히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 에너지가 가장 적게 도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뜻함이 가장 적겠죠. 하지는 당연히 따뜻함이 많을 거고, 그러니까 동지가 태양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어오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지가 가장 춥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제 기온은 1월달 평균 기온이 가장 낮거든요. 1월달에는 24절기 중에 소환이랑 대한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보름 정도에 있기 때문에 대한은 동지로부터 한 달 정도 뒤겠죠. 다시 말해 1월달에 있는 24절기의 두 친구, 소환과 대한이 가장 추운 날인데요. 우리나라는 대한보다 소환이 더 추워요. 이 이유는 또 시베리아 기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시베리아 기단, 앙쯔강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기억나시죠? 이거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건데 시베리아 기단이 그 춥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공기예요. 이게 시베리아 지역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온도도 낮아지고 그리고 아주 건조한 건데, 이 친구들이 마더 러시아의 기상으로 겨울에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빡 하고 미치거든요. 그러면 바로 나다 이러고 보시면 됩니다. 그 추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 공기가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서 기온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1월달이 기온상 가장 춥고 그리고 상대적으로도 뭐 동지라고 해봤자 뭐 지난지 보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달하고 있는 태양 에너지 양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추운 요소가 여러 가지가 겹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가장 추운 건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충 한 1월 초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소환부터 입춘까지, 이때를 또 혹한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우리 군대에서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딱 그 시즌을 혹한기라고 한다니까 그때가 가장 추운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운데 낚시는 언제 가냐는 거예요. 언제 가는 게 유리하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땡겨 올게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사만사온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면 3일은 춥고 나흘은 따뜻하다는 뜻인데, 사만사온의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던 마더러시아, 우리 시베리아 기단의 어떤 영향인데, 이게 우리나라까지 세력을 확장을 해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좀 추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이 공기가 있으면 또 상대적으로 조금씩 따뜻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시베리아에 정체되어 있을 때에는 춥지만 우리나라까지 왔잖아 또 이 공기가. 그래서 조금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만사온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추워질 때는 기온이 뭐 한 10도 이쪽 저쪽 하다가 갑자기 팍 떨어져요. 한 5, 6도 정도 팍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그때 찬 공기가 확 밀려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 수온은 영향을 받느냐? 근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온과 수온은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아주
기온이 떨어졌다고 해서 수온이 바로 영향을 팍 받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열 때문이거든요. 똑같은 온도를 올리기 위해 1도를 올리기 위해 공기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데 물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기의 차가움이 물을 식히려면 공기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베리아 기단이 팍 들어와서 삼안에 초입일 때는 물도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의 변화가 있으니까 절대 차가워져서는 아니에요. 수온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차가움이 시작되는 삼안의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낚시를 하는 게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수온에 의해서 고기가 입을 닫았다라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완성형 스트레이트 웜 ATG 매치, 테이크 어 워크 온 더 와일드 사이드 레지스트 디자인, 10 이어즈 스탠다드 루어를 만듭니다. OSP, 대한민국 프리미엄 피싱 태클 몬스터 프로젝트, 최상의 평광 능력을 자랑하는 사이트 마스터,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함 랩터밸리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온이 떨어졌다고 해서 고기들이 막 되게 사냥을 안 하거나 계속 입을 닫고 있지는 않거든요. 수온이 내려와도 그 내려온 수온에 적응을 한 개체는 다시 말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전과 같이 왕성하게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4온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낚시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따뜻해서 낚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온이 변했고 그 변한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친구들은 거기에 대한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추운 날보다 따뜻한 날 가는 건 뭐 나도 알겠어. 그런데 어느 날 더 좋을 거냐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만이든 사온이든 관계없이 보팅 낚시는 그냥 바람만 안 불면 어지간하면 조과를 낼 수 있어요. 왜냐면 깊은 데 있는 고기를 낚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워킹 낚시에서는 얕은 곳을 주로 공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한보다는 4온, 4온 중에도 그 뒷부분 마지막 네 번째 날짜, 그러니까 따뜻한 기간이 끝나는 날짜에 낚시를 가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날씨가 따뜻한 게 꾸준히 유지가 돼서가 아니고요. 내려온 수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온도에 적응한 개체들이 활발하게 먹이 사냥을 하는 때가 사온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좋아, 그러면 사온의 마지막 날 내가 워킹 낚시를 떠난다 라고 하는데 사온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모르죠. 근데 누가 아냐면 기상청이 이건 잘 맞춰요. 그러니까 한파가 들어오는 날, 시베리아 기단이 고기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고 동저 이런 거 배웠던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압 배치가 되면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확 유입이 돼요. 그래서 그 기압 배치를 예측하는 모델은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며칠 날 한파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한파가 예상됩니다. 낚시는 여러분 수요일 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2019년 마지막 꿀팁 패스. 네, 지금 촬영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12월 초에 꿀배쇼에서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또 12월 달도 다 갔어요. 이렇게 2019년이 끝나가는데요. 연말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뭐 연말에 딱히 일정은 없지만 낚시하고 즐겁게 보낼게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요. 새롭게 다가오는 2020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그러면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좋아요와 구독,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